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도발 영상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논란이 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 그 자체는 멈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겠죠.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대살인 받아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리 역사의 큰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회계장부에서 누락돼 용서를 알 수 없었고 특정인들이 사사로이 쓴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9순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시면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쓰인 금액은 작고 미래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방침입니다. 당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왜 10억형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그 마음의 상처. 자, 예. 묻는 말에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왜 10억형이냐 규모가? 그 한일 간 그 협상 과정에서 서로 그런 방향으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왜 돈을 준다는데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가 힘이 없어 억지로 끌려가서 희생을 당했으면은 나라에서 당연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줘야 될 입장에 1억원을 받아가 오는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하자면 1억원 받아가지고 할매들 팔아먹은 더 됩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을 시킨다고 해서 그래 심부름 하는 자체가 이 나라에 국록을 물 자격이 없습니다. 동네 반장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3년 전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개정안. 그런데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기권을 한 의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기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의사 표현이긴 합니다만 누가 기권했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5인, 기권 8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장 설교 박상도 위원장님께서입니다. 김영장 박상도 외아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의 진상규명 TF 위원장에 임명한 2020년 5월 25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보영 황보생이 정책에 대한 결정권에 예, 마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한 사인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박상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할머니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구하고 논의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드립니다. TF 임명장 설교 모두 마치고 TF 올려있는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다 하셨습니까? 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장 박상도 외아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의 진상규명 TF 위원장에 임명한 2020년 5월 25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그동안 빈 투표용지 6장이 핵심 증거라면서 개표가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마침내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를 공개석상에 내세웠습니다. 이 제보자는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전에 필요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분류를 시작하였습니다.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예, 내리시고. 유표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탈거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등 30만여 명이 참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거는 지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 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당일 유효입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유효예요. 그거를 우리나 검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보이는 거지.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 용지가 개표장 밖으로 기록 나올 때 이게 불법이다라는 건 뭔지 몰라서.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결단을 한 거지. 공익 제보보다는 저는 이제 문익점 선생을 예를 드는데 문익점 선생이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청관인이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청관인이신지 그것도 저요? 예. 정당에서 추천했던 청관인이었어요. 그때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청관인이셨던 거예요?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종원 선생님 오늘 혹시 실례지만 저기 배지하고 넥타이에 좀 태극기 문양이 눈에 좀 띄어서 여쭙는데요. 뭐 특정 정당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게 JTBC 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익 제보자와 개인 신원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의 대상에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적 이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씀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그거는 뭐 당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과연 법사위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본회의 시간에 맞춰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타협법 심사를 앞두고 안타까운 심정에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조정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인심 쓰듯이 통과시켜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사위의 월권,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고 법사위원들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료 의원들마저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을 장기 계류시킨다는 등 이제 21대에서는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는 법사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다 논의해 온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시기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쳐야 식으로 합니까? 맞죠? 그게 그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60건 정도의 법안이 남아 있는데요. 뭐 오후 3시 본회의 개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희는 또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오차는 이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약된 장소가 LG 알겠습니다. 예, 식사를 하면서 또 이것저것 의논을 해 보시기로 하고요. 2시 반에 속개하는 게 좋겠죠? 예.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를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3시인데 법사위 하고 있는데 본회의 발표하지 마. 위원장한테 동료를 이야기한 게 법사위하고 본회의하면 아니 난 법사 법률 그거지 본회의 좀 안 한다고.
원래 본회의에서 보이던 법사위가 답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기 초반 통합의 중심을 두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전 지도부와는 차별된 모습으로 거대 여당에 대응하려는 주 원내대표. 이런 그에게 한 원로 정치인이 참고하라며 자료를 하나 전달하는데요. 어떤 자료였을까요? 합의되거나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법안들은 다 저희들이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는 건 찍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걸어가는 건 안 찍을래. 불성실해 보여. 그것만 좀 겹쳐. 18일 날 광주를 방문해 보니까 5월에서 미래로라는 대가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참 방향은 바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같이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또 역삼노동을 방지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 입법적 역할을 좀 지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지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 정치가 국민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하면 집권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럽니다. 네, 처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5.18 법안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내 처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논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내 처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 국회의 합의를 얻을 수 있냐 이런 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법 체계에 맞는 것이냐.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네. 누가 주도적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오전에 심상정 의원님 예방하셨을 때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안 처리를 누가 주도적으로? 심상정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고? 네. 아니 이미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주도적이 거기가 되지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이 되냐고. 법안 내놓은 팀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극 협조하겠다. 적극 심의하겠다. 저는 걸어가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걸어가면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통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을 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고구려 유민을 다 끌어마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과 이름이 비슷하고 대조영의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주 대표한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의 정신으로 국회를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 대안을 갖고 피차의 대안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거 우리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나가라고 감히 처음에 이 어느 자체에서 한 저기는 이거를 드리는 걸로 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도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y name is Luca. I live on the second floor. I live upstairs from you. Yes, I think you've seen me